자,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는 장재원입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자, 이제 입문 강의니까 얘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 용어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갈 거니까 특히 입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총칙 부분이 나오죠. 자, 총칙 부분에서 보니까 재정 목적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이 재정 목적,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교재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육성하여,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보죠.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자, 이거는 재정이란 건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재정은 만드는 거고, 자,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이거는 이유입니다. 자,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요거를 만든 이유를 자,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네 가지로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업무, 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한 사항을 뭔다? 정한다. 정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이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일단 전문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신 것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 하려고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일이죠. 부동산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옛날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 좀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옛날에 부동산 하면 다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장기 뚜구면서 조그만 소일거리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전문성이 어떻게 한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자,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육성하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을, 자,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건전하지 못한 것을 뭐 하겠다?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해서 이제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불건전한 것을 건전하게 만들면, 자, 국민경제에 한가닥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이 법을 만든 이유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용어의 정의. 자, 이제 이 총칙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일단 용어의 정의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자,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철저하게 또 구분을 하겠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용어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의 정의로서 보면 중개란, 자, 중개에 대한 기본적 개념, 우리가 흔히 중개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소개하고 알선하는 거예요. 자, 중개란 다시 뭐라 했죠? 소개하고 뭐한다?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일단 이 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자, 법제 3종 규정에 의한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자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알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 알선의 개념은 소개, 중개라는 개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이 중개대상물은 뭐냐면, 자, 이제 조금 이따 간단하게 보겠지만, 자, 중개대상물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 다음에 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공장재단. 이 5가지를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에, 자, 우리가 거래당사자는 뭐예요? 매매하면 거래당사자 누구죠? 매매하면 거래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다죠? 그럼 우리가 임대차 한다고 그랬죠? 임대차 하면 거래당사자 누구예요? 임대차 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었죠. 자, 그래서 거래당사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거래당사자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볼 텐데 이 거래당사자면 양쪽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를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 교환을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 임대차를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중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 이거는 뭐냐면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또 권리득실 변경이가 있더라. 자, 여기 보세요. 권리득실 변경입니다. 권리가 득되고 실되는 거죠. 득되고 실되는 변경행위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가 득되고 실되는 변경행위가 뭐냐? 바로 뭐냐면 이제 각종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득실 변경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이 법상의 중개는 일단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냐면 자, 요거는 꼭 기억해내세요. 제가 이제 기본서 강의 들어갈 때도 반도 강조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요게 번지수가 나왔네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 자, 토지 건물, 임목광업자도 공장자이죠. 이런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예를 들어서 자 보죠.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거 있죠. 자, 이 소개라는 개념은 당연히 또 중개라는 개념이에요.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게 있는데 이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부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중개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중개입니다. 그런데 이 법상의 중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법상의 중개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 임목광업자는 공장자는 요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중개란 개념에서 이 법에는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있죠? 자,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중개업이라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개업은 자, 이거는 업하면 이거는 뭘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냐면 장사하는 걸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요 중개는 부동산이 앞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 옆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중개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중개 대상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자, 부동산
산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중개업이란 여기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 업은 장사입니다. 그럼 이 장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자, 여러분들이 장사의 기본 조건은 뭐냐? 바로 돈 받아야 돼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 것은 장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이건 뭐가 된다? 장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럼 때 중개업이란 뭐가 된다? 이제 이 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자,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했죠. 자, 행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자, 중개업이란 결국 어떻게 한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마다 보수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업. 자, 의뢰가 자, 팔아달라, 사달라. 자, 내가 이거 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파트 팔아주세요. 그러죠. 자, 우리가 흔히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의뢰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한번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이거 아파트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이게 의뢰고요. 또 돈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거 그랬습니다.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업으로라는 것은 뭐인다? 자,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되고 계속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업이다. 즉 장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업하면 뭘 떠올린다? 장사는 걸 떠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요.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는데 이 개업공개사에는 크게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있고, 그 다음에 자, 부치개인 개업공개사 있어요. 자, 이 개업공개사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법인으로서 등록하는 거죠. 자, 이제 등록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배울 겁니다. 자, 법인으로서 등록하는 것을 법인인 개업공개사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서, 자,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보죠.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85년도부터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있었지만 90년도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업을 절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립니다. 뭐 시험 치고 시험이 이제 처음에 있을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90년도부터는 이제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업무, 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옛날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업, 옛날에는 이걸 소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기업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너 자격증 없으니까 문을 닫아라 라고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책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바로 그 자격증 없는 사람들. 비록 너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지금까지 중개업을 해왔으니까 너 영업을 해도 된다. 영업권을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부책에 의한 개업공개사예요.
자, 이 부칙에 의한 개혁공개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 뭐냐면 부칙에서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경우를 공부하다 보면 뭐뭐로 본다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자, 뭐뭐로 본다. 이건 뭐예요?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자, 이때 이거는 부책의 개혁공개사는 그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준 사람이 바로 부책의 개혁공개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더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증 없이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점차 소멸되고요. 신규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개업공개사. 자, 그럼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용어의장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 이렇게 되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등록 안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등록한 자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부분에서 사장이에요. 사장. 그럼 이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직원이 뭐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있어요. 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한 사람이에요? 소속한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소속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그럼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 사람들을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취직을 했으니까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자, 계약서 같은 걸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조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중개보조는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취직한 사람들을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래요. 자, 중개보조원하면 뭐라 그랬죠?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과 교재 내 내용을 매치시키면서 교재 보면서 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 소속되어 중개된 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자, 단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일단은 뭐라 한다? 중개보조는 한다. 자,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단순하게 업무를 자, 자격증 없어요.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인주 자격증 있고 이 사람은 공인주 자격증 없다. 이 사람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자, 용어의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예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하는 기능으로서 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심의사항이 있는데, 자, 심의사항을 보면,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강조할 내용이지만, 지금은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자, 다시 한번.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4가지인데요.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누구는 따라줘야 되냐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고 됐어요.
자, 이제 왜 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되냐면, 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에 해당돼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새로 추천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임기는 남기원으로 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볼 거고, 자, 이제 중개대상물 보죠. 자, 중개대상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 중개라는 개념에서 한번 자 했던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어떻게 된다? 중개대상물은 5가지의 중개대상물이 있었죠. 중개대상물 한다면 뭐가 있었죠?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대상물이 이 5가지가 뭐든다? 중개대상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물 5가지를 이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요 5가지가 아닌 것을 만약에 알선했다면 이건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제가 용어 이전에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간단해 보죠. 자, 토지는요, 여러분 흔히들 땅이죠, 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이제 중개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한 필 단위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요. 그러나 이 토지에서 자, 1필에 1부도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왜 그렇죠? 한 필지의 한 일부는요, 뭐 임대차 할 수 있고요, 뭐 지상권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도 대상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요. 자, 보죠. 건물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자, 민법에서 이건 아마 기초적인 개념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건물과 관련된 부분, 민법에서는 이 건물의 조건을 뭘로 잡아놔요? 자, 일단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붕이 있어야지면 되죠. 이렇게 3가지 개념이 모두 해당돼서 나오는 것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기본적인 건물의 개념은 기둥, 벽, 지붕 3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해주실 물건으로서 건축물은요,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기본적인 건물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런 민법상의 건물 조건이 안 된다면, 자, 기둥이 만약에 있거나, 기둥이 없는 거는 맞지만, 자, 만약에 지붕이 없거나, 그래서 건물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법상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말고, 그 밖에라는 것은, 그 밖에, 앞에 예시한 거 말고, 다른 거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 수목의 집단인데, 자, 이 수목의 집단에서 보면, 요거를 나무들의 집단이에요. 이 나무들의 집단인데, 그냥 나무들만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거는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토지와 별개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춰줘야지면 됩니다. 자, 명인 방법은 공시의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에 대한 강의를, 기존 강의를 한번 보시면 공시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공시가 뭐냐면 남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내 거라는 거, 내 권리라는 것을 남한테 알리는 것이 공시인데, 그 공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등기예요.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은 자, 뭐냐면 내 거라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목차를 세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 겁니다. 누구누구의 거. 목차를 세우건 아니면 수피에 못 써요. 수피가 뭐냐면 나무 껍데기요. 자, 나무 껍데기에다가 이거는 내 거 이렇게 쓰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 자, 내 거라는 게 표시됐죠. 그러면 이게 바로 명인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여기는 별도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만 구분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임목.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하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을 갖춘다면 공실 이렇게 해서 뭐 목찰세관을 그렇죠. 근데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산에 있는 나무들을 자, 수종과 수량 제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필지 전체건 일부건 상관없어요. 자, 이것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등기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가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임목 등록 원부에서 등기를 하게 된다면 자, 요 나무 자체에 뭐가 생기냐면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이 땅의 소유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건 뭐야? 내 거, 내 권리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거 소유권이라는데 일반적 소유권은 땅에만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 때 나무가 같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자, 부속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놓으면 나무에만 땅을 뺀 나무에만 소유권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과 나무의 소유권이 각각 제각각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나무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등기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이제 중개대상물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이것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습니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어요.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뭐냐? 이거는 자, 광업은 광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예시가 공장 갖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공장 용지, 토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은 뭐예요? 자, 이거와 이거를 얘기하죠. 자, 이거와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이 공장의 안에 있는 기계기구 설비들이 있습니다. 기계기구 설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재산권이 있어요.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몽창 묶어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하나로 등기하는 거예요. 묶어서. 뭘 만들어가지고,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해놓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고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그 다음에 뭘로 한다?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재단 목록 받아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걸 등기를 해놓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부동산을 취급하게 되죠. 자,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뭘로 배웠냐면, 자, 준부동산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를 한다면 이거 부동산으로 하니까 이걸 이제 중개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개대에서 5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드렸고, 상세한 것은 아마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좀 더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아닌가 보자.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뭐 있냐? 자, 일단은 여러분이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사적 거래. 자,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기초적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적으로 거래가 불가하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중개를 해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뭐 국유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 다음에 국유로 기술되는 바닷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적 거래가 불가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자,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자, 끼어들 수 없다면. 자,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이에요. 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끼어들 수 없거든요. 끼어들 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중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법령에서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만 중개대상물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초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